제가 이제 그림을 대충 그렸는데 삼성전자 주식의 이제 가치가 이제 이러한 가치가 있다가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잠깐 이제 이렇게 가치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러한 가치로 이제 회복의 과정을 거쳤다고 합시다. 만약에 이제 오창의 독립이라면은 주식이 이제 검은색에 있는 점선처럼 실선처럼 이제 움직이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에요. 주식의 가치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가치가 이렇게 요 정도 이제 가치로 이제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 다음 다시 이 정도 가치로 이제 회복을 했어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할 때 실제로는 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는 뭐 이제 비슷하다고 칩시다. 요 구간까지는 이제 비슷하다고 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있죠. 떨어지면은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 떨어지는 거를 보면은 약간 이제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이제 그 삼성이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더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 기세에서 좀 밀리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전문가 가치가 이제 이 정도가 이제 가치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이제 올라가고 그래 우리의 삼성전자 이럴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이게 또 이 정도 올라간 거 보니까 너무 올라간 것 같아서 이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흔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막 흔들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기업의 가치가 이제 상승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이쪽까지 올라가면 이제 또 잠깐 이렇게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 주식을 사는지 파는지를 결정을 할 때 여기 있는 노란 선을 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이런 그 움직임 있죠. 이런 그 비합리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쫓아가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그 원래 이제 기업의 가치, 주가는 이제 원래 기업의 가치를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꼭 그렇진 않으니까 이거 플러스 이제 오차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우리 생각인데 실제로는 이제 기업의 가치 플러스 이제 오차가 여기는 이제 독립인 오차.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가 이제 똑같으면은 이제 그 오차가 뭐 기업의 가치에 따라 가지고 그냥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독립이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제 합리적인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종속인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열은 원래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에 독립이어야 돼요. 오창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움직여야 돼요. 요렇게 개념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오창이 이제 독립이 아닐 경우는 이제 요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오창이 독립이 아니라는 거는 이 기업의 가치에 이제 플러스된 거를 이제 오창이라고 보는데 여기 이제 그 까만 선에서 지금 노란 선 기업의 가치라고 믿어지는 이 노란 선을 빼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남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오창이 이제 독립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까만 선에서 노란 선을 빼면은 대충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오차가 있다가 이걸로 그리니까 되게 힘드네. 네, 여기에서는 오차가 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뭐 이제 요런 식으로 되겠죠. 여긴 또 기세를 타서 또 오차가 또 이렇게 돼 있고 까만 선에서 노란 선을 빼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나올 텐데 이거는 딱 봐도 얘는 이제 그 IID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독립이 아닌 이러한 시계열 이러한 자료를 우리가 시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즉 관측 자료가 는 정보 플러스 이제 오차잖아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오창이 독립이 아니라는 의미는 사실은 이게 시계열이 그 되게 비합리적인 관측 자료라는 거를 의미해요.
여기에서 이제 비합리적이라는 것의 뜻은 원래는 이제 그 내가 봤을 때 독립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시계열의 주식 이렇게 이제 그냥 이거를 이제 주식 이렇게 쓸까? 원래는 이제 오창이 독립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주가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실제로는 이제 여기 노란선에 있어야 되는데 공포감 때문에 이제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그러니까 좀 예상할 수 없는 오차죠. 그다음에 뭐 더 떨어지다가 더 큰 공포가 생겨서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고 아니야 그 정도 기업은 아니야 이제 뭐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는 여기야 하고 이제 반등을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무튼 그 기업의 가치랑 그 별개로 약간 그 제가 이제 기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건데 이 기세가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이전에 약간 떨어지고 있으면은 좀 불안하고 더 사기 이제 불안하고 이제 좀 이제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타임이면 왠지 그 다음에도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사실 그 기업 가치랑은 상관없죠. 어떤 이제 차트를 보고 기세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을 사는데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거는 이제 사기 싫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사기 싫은데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약간 이제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기미가 보여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이제 좀 사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러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요 두 주식의 기업 가치는 그냥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도 우리는 왠지 왼쪽은 사기 싫고 오른쪽은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기업의 가치 플러스 오차인데 그 오차가 이제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이전에 있던 떨어지는 추세인지 이전에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추세인지 이런 기세를 좀 더 그 반영을 해서 이제 그 형성되는 이제 오차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 자료, 그러니까 주식 시계열 자료를 새롭게 좀 해석을 하면은 그 관측 자료가 원래 정보 플러스 오차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세팅은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독립 오차죠. 정확하게 이제 보면은 이게 우리가 봐온 자료고 이제 모든 자료는 이제 관측 자료는 이제 정보 플러스 오차인데 이거를 잠깐 좀 정리를 합시다. 원래 우리가 통계에서 다루는 이를 시계열로 바꿔서 표현하면 주식 예약 자료는 정보인데 제가 이제 합리적 정보라고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합리적 정보는 이제 기업 가치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비합리적 정보인데 이거를 그냥 오차라고 이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합리적 정보는 그대로 두고 오차를 좀 분석하면은 이게 기세 플러스 독립 오차. 그러니까 원래 독립적인 오차는 어느 정도 있는데 이 그 기세에 대한 정보가 이제 같이 있다라는 거죠. 예, 여기는 기존에 우리가 다루었던 자료는 엄밀하게 쓰면
참고로. 아무튼 그 시계열은 결국에는 합리적 정보하고 기세하고 이제 독립오차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 시계열 분석 있죠. 우리가 다루는 일반적인 시계열 분석은 여기에서 뭐를 모델링 하냐면은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가 그 통계학과에서 뭔가 이제 다루는 시계열 분석이랑 그 실제 이제 대회에서 분석하는 요거하고 조금 이제 느낌이 그 다르거든요. 분석하는 접근법도 좀 다르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좀 그 개념적인 충돌이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조금 길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한 예제를 그리고 다음에 실습을 할 겁니다. 통계학과에서 이제 배우는 시계열 분석은 여기에서 기세를 모델링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Y 이건 이제 시계열 분석을 좀 이제 알고 있다는 건데 약간 설명을 하면은 YT는 원래 이제 AR1 같은 거를 쓰면은 알파의 Y에 T-1 플러스 이제 입실론 T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AR1 모형인데 여기에서 그 YT는 그냥 독립 오차예요. IID고 그러니까 입실론 T는 그냥 IID고 이제 이러한 모형에서 YT가 이제 움직이는 거는 이전 값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오차항을 더해가지고 이제 움직이는데 얘가 이제 기세를 모델링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값이 이제 얼마인지 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있던 게 내가 올라가는 추세 이전에 있던 값이 이제 세면은 나도 이제 왠지 그 위에 있을 것 같아. 이러한 그 기세를 모델링하는 텀이 이제 요 텀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 텀에 해당되는 이 알파 값, 그러니까 이 그 코이피션트 값을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요 값을 이제 추정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모형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yt는 알파 y의 수식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러한 모형에서 중요한 점은 그 익스펙테이션 yt가 모든 t에 대해서 영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요. 그리고 뭐 분산도 시점에 대해서 이제 뭐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뭐 스테이셔너리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제 데피니션이 조금 이제 그 스테이셔너리의 데피니션이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대충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게 요거를 가정한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합리적 정보 있죠. 주식은 이제 시계열 자료는 이제 합리적 정보 플러스 이제 오차인데 합리적 정보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평균적인 텀들 여기에서 아마 익스펙테이션을 거면은 요런 게 이제 그 노란선이 평균값이 되겠죠. 이 노란선이 빵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그 합리적 정보는 빵이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합리적 정보가 빵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합리적 정보가 그 빵이라고 가정한다라는 거는 합리적 정보는 시결이 아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미 모델링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남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오차항을 모델링을 하는 건데 오차항도 이제 잘 보니까 이제 독립 오차일 경우에는 모델링을 하면 안 되죠. 그거를 모델링하고 있으면 이제 오버피팅이고 오차항도 잘 보면 이게 우리 시계열 같은 경우는 이게 독립오차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기세 플러스 독립오차의 꼴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기세를 이제 모델링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제 AR 모형의 그 기본적인 모티브예요. AR 모형 이런 거는 이제 들은 사람들은 이제 AR 모형이 이제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못 들은 사람은 그냥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시계열 분석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이 시계열 분석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창을 적합하는 겁니다. 오창이 독립적인 오창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기세 플러스 오창, 그러니까 이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는 오창을 적합하는 걸 우리가 시계열 분석에서 다루는데, 좀 더 이제 영향을 좀 설명하면, 이제 기세의 영향을 얼만큼 볼지. 그러니까 어떤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세를 그렇게 많이 안 타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특정 테마에 관련돼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기세를 이제 되게 많이 타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주 이런 거는 이제 기세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면은 와 뭐가 있나 보다 이러고 막 같이 사고, 사람들이 막 갑자기 팔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대한 정보는 몰라요. 그 기업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뭐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 주가의 차트만 보고 이제 사는 거죠. 이런 거는 기세의 영향을 좀 더 이제 많이 받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주식은 기세의 영향을 이제 세게 볼 때도 있고, 어떤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세의 영향을 그렇게 이제 많이 보지 않는 것도 있어갖고, 기세의 영향을 얼만큼 볼지 숫자로 이제 정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 정하는 일이 AR 이제 1 모형이라고 칩시다. 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바로 직전 시점에 기세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며칠 전부터 이제 기세를 볼 수도 있고, 진짜 최근 몇 초간에 이제 기세만 볼 때도 있죠. 어. 그럼 이제 몇 시점 전까지의 기세를 이제 보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AR1 같은 경우는 한 시점 전에 있는 기세만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AR P 모형, 그러니까 이게 P 시점 전까지 이제 기세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몇 시점까지 기세를 봐야 될지 결정하는 거는 AR P 모형에서 P 값을 결정하는 일이랑 이제 같은 일입니다. AR 모형은 그냥 잘 모르면 그냥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만 이해를 하면 돼요. 기세를 이제 기세의 한 시점 전에 기세만 본다고 했을 때, 그 한 시점 전이 기세의 영향을 얼만큼 강하게 볼지 결정하는 일은 한 시점 전이니까 AR 원 모형이고, 이거의 이제 개수값을 결정하는 거랑 이제 똑같은데, 개수값이 이제 클수록 강하게 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수값이 빵이면은 안 본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개수값이 빵이라는 거는 이전 시점에 기세를 안 본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오창을 독립오차로만 생각한다라는 말과 이제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시점 전까지 기세를 봐야 되는데, 내가 한 100시점 전까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초 단위로 관측되는 자료에서 100초 전까지도 내가 자료를 좀 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1000시점 전까지, 그러니까 되게 많은 시점 전까지 기세를 이제 다 좀 종합해서 이제 봐야 된다면, 그럼 이제 너무 학습할 파라미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보고 싶다면 원칙적으로는 AI 이제 100을 적합을 해야 되겠지? 적합해야 하지만, 그렇다면 학습할 파라미터가 이제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등장한 게 이제 MA 계열이나 알마 계열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론에 따라서 어떠한 이론이 있는데 그 AR100이랑 비슷한 효과를 주고 파라미터를 더 적게 가지는 알마 PQ 혹은 이제 MAQ 이런 모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시험엔 안 냅니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학생에 따라서 요거를 이제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 시결 분석을 많이 안 해봤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무튼 이제 요러한 흐름으로 이제 배울 겁니다. 아니면 배웠거나. 그래서 이제 요러한 모델까지 배우고 그 다음 이후에는 그냥 또 배우는 걸 좀 설명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트렌드나 이제 계절성을 가지는 자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 기세라는 거는 오차항 플러스 기세, 그러니까 원래 있는 오차항을 기세 플러스 독립오차꼴로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관측한 게 오차항만 관측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원래 있는 기억 같이 노란선이랑 이제 같이, 그러니까 정보 합리적 정보하고 오차가 이제 같이 관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계열 자료 같은 거는 이제 시즈널리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요런 이제 온도 같은 거, 요런 건 이제 시즈널리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트렌드가 있을 수도 있고, 계속 이제 증가하는 추세의 이제 시계열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에너지 소비량 같은 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뭐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에너지 소비량은 이제 계속 증가를 할 건데, 그게 이제 점점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전년 대비 뭔가 이제 영향을 받는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는 시계열 자료의 특징을 가지겠지만, 뭔가 이제 트렌드가 있을 경우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트렌드나 계절성을 가지는 자료는 오차항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t에 대해 갖고 얘가 이제 0이라는 전제를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기세를 보기가 좀 더 이제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 시계열 자료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여기에서 기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관측한 이 까만 자료 있죠. 까만 선으로 표현된 이 자료보다 이 까만 선 빼기 노란 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얻어낸 이 빨간 선 자료, 그러니까 오차항만을 이제 갖고 있는 이 자료가 기세를 좀 더 이제 모델링하기가 쉬운데, 이런 자료는 이제 모델링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는 그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트렌드나 계절성을 이제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잘 알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노란 선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뺀다는 게 제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거를 하고 이제 분석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뭐 아리마라든가 아니면은 뭐 S 아리마 이러한 이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세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기세를 좀 많이 안 타는 것 같다가 어쩔 때는 기세를 이제 또 변동성이 그냥 심해지는 것 같단 말이죠. 요거는 이제 아치나 가치라는 모델이 있는데 요거로 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있는 시계열 자료는 합리적 정보 플러스 어 기세 플러스 독립 오차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꼴이란 말이죠. 요렇게 되어 있는 꼴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기세 그러니까 독립 오차는 모델링을 하면 안 되고 그쵸? 기세를 모델링하는 거예요. 합리적 정보를 알아내는 게 시계열 분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시계열 분석이 아니라기보다 시계열 분석에서 이제 배우는 이러한 내용들 있죠. 이러한 내용들은 여기 합리적 정보로 모델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합리적 정보는 어디에 있냐? 보통 이제 외부 변수라고 부르는데 우리 예제로 치면은 이런 거 있죠. 스태틱 그 다음에 요런 게 그 시계열 분석에서 합리적 정보인데 요거 두 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정을 하고 요거 두 개를 빼면은 기세 플러스 독립 오차만 않겠죠. 이때 그냥 기세를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